제 귀가 좀 고장나서 그런지 잘 안 들리는데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집 나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금요일 날 나와서 장인어른이 일요일 날이 생신이어가지고 금요일 날 가서 삼척교회 가서 안식일 날 떡 내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이제 아침상 차려드리고 점심에 제천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천으로 가서 결혼식 참여하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지난번에 결석한 이유가 정읍에 고태영 목사님이 우리 삼육대학교의 목사님이신데 원래 이분이 이제 홍대 미대에 나오셔가지고 그러다가 목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미술 쪽으로 안 나가시고 이제 그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삼육대학교에서 그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어서 콜해가지고 교수로 미대 교수로 미술 교수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동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YB 오이반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50 몇 년생인가 4년생인가 3년생인가 그런데 저희가 동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걸로 갔어요. 제가 책임을 맡아서 이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정읍으로 데려갔어요. 정읍으로 갔다가 거기서 내장산 구경하고 근데 아마 그날 비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비바람 치고 그랬던 날 있었죠. 네. 그날 내장산 단풍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우산 쓰고 갔어요. 우산 쓰고 갔는데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중국말 많이 들리고 그다음에 동남아 언어가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내장산 구경하고 그다음에 내장산은 국립공원인데 내장산과 가까이 있는 곳이 강천산 가보셨어요 혹시? 내장산은 국립공원이고 강천산은 군립공원이에요. 그게 어느 군이냐면 순창군의 국립공원인데 거기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내장산만 고집하지 마시고 강천산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강천산 갔다가 또 우리 일행이 또 사돈을 만나야 된다고 담양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담양으로 가서 사돈 만나는 동안 우리는 중록원 담양 중록원 들렀다가 이제 일행들은 서울로 다 올라가고 저와 집사람은 어디로 또 가냐 경상남도 산청으로 갔어요. 우와. 산청에 제 동료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산청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감 따는 거 거기가 감골짜기더라고요. 감 따는 체험하고 하루 더 좀 이따 올라가 그랬는데 늦게 올라가 그랬는데 저 부고를 받았어요. 부고를 제가 떠나기 전에 그 금요일날 떠나기 전에 그 제가 안양교회 목회하던 그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그래. 목사님 우리 아들이 며칠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이제 아픔도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기도를 좀 했는데 그 딸이 여동생이 오스트리아에 여동생 남편 오스트리아에 출장을 가서 거기서 몇 년 근무를 한 상황이라 이 기회에 동생네 집에 머무르면서 유럽 여행을 해야겠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첫날부터 고열이 나가지고 끙끙 앓고 여행도 한 번도 못하고 며칠 앓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최정한 말이야. 세상에. 44살인데 결혼 좀 늦게 했어요. 결혼한 지 비올리스트인데 결혼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 친구라 제가 목회할 때 그때 힘들게 그 안양 예고 가서 비올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힘들게 공부해서 국민대학교 들어가고 서울 시향 들어가고 그래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잘 살기만은 바라고 그래서 그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목회자는요 그 집이 가장 어려운 때라 세를 살고 있는데 저희도 안양교회 개척을 위해서 먼저 있던 교회에서 나와서 차택이 옆에 있는 아파트로 갔어요. 아파트가 위에서 아파트 8층에서 이렇게 보면 그 집이 보이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가기가 미안해. 그 집은 편한데 세 방인데 우리는 그래도 방이 몇 가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려운 가운데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집에 그 미국 오스트리아에 간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은 호서대학교 다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내가 마련을 해줘야겠다. 어떻게든지 등록금을. 그런데 마련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75만 원을 마련해서 준 집이야. 근데 너무나 가난하게 됐는데 그 집이 잘 돼가지고 이제 딸을 이렇게 결혼했지요. 근데 그 딸도 결혼하자마자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유방암에 걸린 가운데서 투병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둘을 낳아서 지금 완치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됐고 그 아들도 그렇게 잘 돼 결혼하고 해서 잘 됐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6월 달인가에 이제 우리 시골집에 한번 놀러 오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한번 얘기하고 그러면서 마음껏 지난날에 획보를 풀고 싶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6월 달에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7월에 그 아들이 갔다가 와가지고 그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이후로 어디도 놀러 가지 못해요. 그럴 분위기도 아니고 기도를 해야 하고 저도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근데 떠나기 직전에 그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도 기도하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를 넘기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떠나야 되고 집을 떠나야 하는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옷을 3가지 종류 옷을 가져갔어요. 삼척교회 가서 안식일 입을 양복, 그 다음에 등산복, 그 다음에 여차하면 달려갈 문상복. 일본은 그 문상 첫날 이렇게 갖춰 입고 가면 욕먹는데요. 일본은 그렇대. 그래서 일본은 첫날 아무렇게나 옷 입고 가는 게 낫대. 어디서든 달려왔구나. 근데 이제 둘째 날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까만 거 하얀 거 이렇게만 입는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미 그런 상황을 아는 상황이라 이제 그렇게 갔어요. 3가지 옷을 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산청에서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준비해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삼육서울병원에 가서 문상하고 위로했지 하지만 이 땅에 이별이 너무나 아파서 같이 울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좀 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서 이제 별내에 우리 딸이 있던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표성수 교수님 우리 표성수 교수님 있잖아요.
표성수 교수님을 우리 오영선 목사님, 이성근 총무님 예. 가시면서 나보고 가자고 다 나왔어. 표성수 교수님 댁을 이제 오영성 목사님이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표성수 교수님 삼성 충청북도 삼성에 계시는데 거기 가서 대개 방문하고 교회도 방문하고 주변도 이렇게 돌고 올라왔다가 여기서 또 별에서 또 자고 다음 날은 서정원 앞에 은퇴 목회자 부부 소풍이어가지고 또 이제 오산 무량대 수목원에 내려갔다가 근데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나와서 돌다가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집에 들어간 것이 지난 일정이어가지고 아까 교수님이 뭘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것 좀 해보셨냐 이것은 뭐 내 기억에 목사님은 그날 참석 못하니까 갔다 오면 뭐 누구하고 둘이 뭐 이렇게 시연을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감이 안 나요. 그러기 전에 우리 총무님하고 제가 뭐 여기 시연을 한번 했죠. 근데 그런 거 같았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된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올라오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제 다시 뭘 공부를 하셨지 하고 이제 들어가서 쭉 이렇게 봤는데 복습도 알려주시고 근데 동영상 몇 개를 막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 사람이 학생이 말이지 미리 지난번에 수업을 참석 못했으면은 동영상을 통해서 미리 쫙 봐야지 이제 와가지고 그걸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혼나고 왔거든요. 혼나고 와가지고 이제 긴장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자꾸 저를 쳐다보시니 아니 그래 거기다가 아침에 교수님이 저한테 저는 이제 단톡방을 먼저 봤어요. 그런데 글쓰기에 대해서 쭉 보면서 1, 2, 3, 4 하면서 이걸 그래서 제가 옆에 아래다 뭘 달았냐면 교수님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 예화를 들어주실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흐흐 하고 앞글을 달았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줄 알고 우리 전체적인 걸로 알고 그랬는데 딱 개인톡이 왔어요 교수님한테. 이거 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일 교수를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머리가 가득한데 여기 이제 오느라고 시간이 그냥 제 시간에 오느라고 뭐 정신 만 쏟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여기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용을 뭐 아는 대로만 좀 말씀드리면 뭐지요? 제가 이제 이 대학에 2007년부터 2007, 8, 9 3년간 이 대학에 겸임 교수로 있었습니다. 일선 목회를 하다가 여기 와서 간호학과 담임 목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과목을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3년간 보내서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제 지금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 교수 방법도 모르고 지금은 뭐 갑자기 제가 받았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교수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만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오늘 그거 가지고 보여드리겠다고 한 걸 놓치고 왔어요. 근데 뭐냐면 이제 일기.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그때 그 일기가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글씨가 이제 연필로 써가지고 아주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냥 자세히 보면 보여요. 이종근 교수님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삼육대학교에 기증하라고 박물관에 그랬는데
그때 뭐 어영부영하다가 그렇게 못하고 그냥 말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어머니가 일기를 써라. 그러면서 뭐 글은 뭐 마음의 거울이나 뭐 이런 뭐 말씀은 모르시니까 그런 일기를 쓰면 아니, 훌륭한 사람들은 다 일기를 썼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썼는데 지금 일기를 써보니까 지금 읽으면 두 가지.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되고 두 번째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 때마다 그 일기를 옆에 놔두고 읽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게 됐어요. 아주 힘든 순간들을 이기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일기를 간간히 이제 소개를 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치고는 글을 잘 썼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용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기를 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진무 선생님이라고 한 선생님하고 그 일기 품평회를 가는데 금천까지 가져가서 이제 그때 상도 받았고 그때 선생님이 사준 짜장면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어요. 있어서 그동안 이제 쭉 잊어버리고 있다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이런 그 문학에 대한 재림문학도 있고 그래서 우리 원 교수님이 이렇게 초청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서게 되면서 그냥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있는 심층부에 있는 어떤 글에 대한 글쓰기에 대한 바람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고 그랬는데 하나씩 둘씩 배우게 되는 과정이어가지고 이 상황이 너무나 좋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글쓰기를 보니까 여기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걸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글을 간단하게 써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써라.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 조선일보를 읽다 보니까 이규태 코너가 있어요. 이규태 코너. 근데 이규태 코너가 있는데 그분이 글이 단문형이더라고요. 단문형. 근데 저는 만연체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말이 길어. 문장이 하나가 길어요. 제가 이제 서중환 앞에 우리 제 시를 아시는 예주열인교 서중환 앞에 그 총무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서중환 앞에라고 하는 건 여기 서울 경기 서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황충강 목사님이 이제 합회장이었고 제가 총무였는데 합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어떤 총회 때나 이럴 때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시상을 해요. 표창을 하는데 그 감사패, 공로패를 쓰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거를 위해서 그 황충강 목사님 제 전임 총무부장이어서 그 경험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회장이 되고 제가 총무가 돼가지고 황 목사님이 저한테 명 목사님 아무개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그 감사패, 공로패를 한번 써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써가지고 목사님 어떻습니까? 하고 딱 보여드렸더니 황정동 목사님이 와 어떻게 이 내용을 문장을 마침표 하나도 없이 다 썼네요. 그러면서 제가 와 그래가지고 칭찬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게 칭찬이 아니고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도 참 능력이지만 너무 길다. 너무 길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줄였으면 좋겠다. 이게 내용은 다가 한 3번 정도는 나오면 좋겠다. 저는 다가 한 번도 없이 마지막 끝에만 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바꿔서 쓴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집안 내력인가 봐요. 여기 대학에 명지원이라고 제 동생 교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 친구도 만연체야. 맞아요. 나보다 더해. 맞아요. 예, 나보다 더하고 그다음에 말이 나도 말이 길다 그러는데 나보고 누가 그래 나보고 서론이 길어요 그래. 예, 그런 것 같아요. 서론이 긴데 이 친구는 나보다 더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야 명교수야 듣는 사람은 인리하기가 좀 힘들거든. 그러니까 먼저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그 사람이 캐치할 수 있도록 요지를 먼저 얘기하고 내가 그 말을 왜 하는지를 조목조목 얘기하는 방법으로 이 말을 바꿔라. 한참 듣다 보면 얘기는 많은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되면 좀 지루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글도 이제 마찬가지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글을 짧게 쓰는 거를 이제 배우려고 이규태 코너에 가서 그 이규태 칼럼 그걸 이제 읽기도 했고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하시나 모르지만 중앙일보의 박보검은 아니고 박보검 가수예요. 박보검은 탤런트죠. 잘생긴 남자. 그다음에 박모인데 박보균. 박보균이라고 있어요. 그분 글이 정말 짧아요. 뭐 이렇게 웬만큼 형용사를 넣어서 해도 될 건데도 안 넣어요. 그냥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형식으로는 탁탁탁탁 진행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했다. 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문장이 아주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글쓰기에 대해서 문장을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감사패를 쓸 때의 문장이 큰 문장으로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까지 되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다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접속사가 많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많아. 그래서 그리고 그랬는데 접속사가 많고 형용사가 많아서 어떤 사람을 이제 묘사할 때 그 사람이 공적을 묘사할 때 그걸 지적을 하기 위해서 형용사를 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아지고 거기서 또 연결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쓰니까 이게 말이 길어지는 거죠. 통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첩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거 아까 이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저는 중첩된 이런 중첩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혹시 여러분 저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공지할 때 복음에 대한 이런 얘기 있죠. 이거 안 나오네. 큰 기쁨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한마디로는 복음이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잖아요. 유앙겔리온. 근데 결국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 근데 여기에 지금 수식어가 몇 개 붙어 있어요.
큰 기쁨. 좋은. 근데 이 사실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 하나, 둘, 셋, 세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수식어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 하는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이 수식어가 이렇게 몇 개 붙어요? 세 개나 붙을까?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좋겠다. 이런 표현은 예외적으로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어서 너무나 좋게 생각하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글쓰기 할 때 어려운 한자는 쓰지 마라. 어려운 한자는 쓰지 마라. 뭐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는 것 같은 느낌. 제가 볼 때 어려운 한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대화하거나 어떤 글을 쓸 때 보면 이건 뭐 좀 자식이 지식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마음이 좀 이렇게 차단되죠. 네. 그런데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좀 억지로 갖다 대는 그러한 말을 할 때는 뭐 견강부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얘기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쓰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대화와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예외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모를 때 저게 뭔 말이지? 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밑에다 그러면 각주 써주잖아. 써주면 좋지요. 네. 근데 제가 그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1학년 때 여기 이제 총장을 역임하셨던 남대국 총장님이 연설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군들이여 성경을 천착하라. 저는 천착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배웠어요. 성경을 천착하라?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성경을 천착하라고 하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앞에 있으니까 천착하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건지 느낌은 와닿아요. 그죠? 그런데 천착이 뭐지? 천착이 어떤 한자를 어떻게 쓰지? 그런데 써보니까 정말 글씨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 다음에 세 글자가 모여가지고. 네, 아래 이제 쇠금이 들어가요. 아니 글자가 몇 개가 모여가지고. 네. 그래 이게 똑같이 앞에 후는 뚜를 참 뚜를 참 보니까 이제 천공할 때 그 천이고 이게 이제 차감기 할 때 차기고 그렇더라고요. 뚜를 참. 그래서 한자어를 쓰지 마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아래다가 그 각주를 달아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글로 나타날 때는 그러나 이런 글씨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내가 저 한자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배우는 기회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은 뭐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좀 이제 배우는 시간들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돌아다니는 거 좀 그만하고 남은 기간들은 차분히 앉아가지고 그동안에 공부한 것들 한번 영상을 쭉 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시들도 이렇게 감상하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로 해서 마무리 그 강의를 이제 이번 학기 마무리하면서 제대로 좀 잘해야겠다. 울렁뚱땅한 학생이 되지 말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강의 시간에 그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이 기억을 좀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 글도 읽어줬고 또 때로는 노래도 들려줬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야 이제 학생들이 다른 생각하다가도 분위기 전환시키면 하고 이제 관심을 좀 두더라고요. 지금 연대 부위 졸리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12시까지인가요? 네. 네. 졸리는 것 같아가지고 퀴즈 하나 하고 자, 이 노래를 아시는 분? 눈이 침침하고 흐릿한 증상으로 고민이 65세 이상인 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눈이 침침하고 흐릿한 증상으로 65세 이상인 분들은 너무 딱 맞아. 너무 딱 맞아. 이 노래. 리버스 오브 바빌론. 네? 리버스 오브 바빌론. 딩동댕. 전주가 좋잖아요. 근데 슬픈 노래인데 사실은. 들어갔죠? 자, 이 노래가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성경을 가르칠 때 특별히 이게 시편 137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갔을 때 그곳에서 바빌론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내가 물었다 하는데 그런 가사가 이렇게 노래로 막 대중가요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김영옥 선생님이 맞춰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빨간 의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듣는
듣는 사람들이 이 영화가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 이제 우리는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어떤 분이 목사님 이게 바로 그 노래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노래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 듣는데 귀에 들리는 대로만 자기는 기억하죠. 그래서 By the Rivers of Babylon 이게 아니라 자기는 이걸 가지고 밥을 먹었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었대요. 사람이 이제 귀에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듣는 사람이 달리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해의 폭이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한 가지 예로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6.25 날이 됐어요. 교회 집사님들하고 어딜 갔다 오는데 6.25가 됐어. 6.25가 되면 우리가 6.25 노래가 뭐죠? 이절에 아직 우리나라를 그렇죠. 역사적인. 다 아셨어. 그러니까 좋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땅을 의분했던 나를 이제야 갑부리 그날 원수를 쫓기는 적의 우리 이렇게 막 나갔는데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제 바로 뒤에 하나 여집사님인데 쫓기는 적의 무리로 안 들려서 그래서 제가 집사님 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쪼개 무리요. 제가 네? 쪼개 무리가 뭐예요? 쪼개 무리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나온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온 분인데 그 노래를 쫓기는 적의 무리인데 어렸을 때에 들을 때는 그 귀에 뭘로 들렸어요? 적의 무리라는 그 적이라는 개념 없이 어렸을 때 그냥 쪼개 무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쫓기는 쪼개 무리 쫓기고 또 쫓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웃었는데 내가 들은 대로만 기억하지 말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가 잘못된 것인지를 검증하는 그러한 학습의 기회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의 관계가 근데 이제 제 경험도 하나면 저는 노래와 관련된 예화가 많아요. 그런데 옛날 그 가수 김세레나가 노래를 불렀는데 뭘 불렀냐면 낙양성 심리허예, 그리고 우리가 맞장 붙이잖아요. 높고 낮은 전부동은 영호거리 몇몇이냐, 이게 낮은 절세가 있느냐 이게 아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들었는데요, 제 귀에는 어떻게 꽂혔는가 하면 낙엽성 심리허예, 낙양성, 저 중국의 낙양성이 아니고 낙엽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낙엽성 심리허예 이런 거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커가지고 무슨 노래를 누가 하라 그래가지고 망신을 당했어요. 노래를 하라 그래가지고 낙엽성 심리허예 그랬더니 누가 어디 그게 뭐요? 낙양성이지. 낙양성?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 앞뒤가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낙양성 옆에 무덤들이 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영웅 호걸들이 죽었는데
예, 이제 뭐 죽으면 다 저렇게 간다,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고 보니까 낙양성이 맞지. 나 어렸을 때도 제가 낙엽성이 심리가 쭉 뻗었는데 난 그렇게 얘기했죠. 말 되죠. 낙엽성이 심리가 쭉 뻗었는데 그 낙엽성 옆에 무덤이 있어. 있더라. 무덤이 있더라. 그 영웅 호골이 몇몇이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사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다르단 말이죠. 진실과 팩트가 진실에 가까워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몰랐던 것, 잘못 알았던 것 그런 것들도 하나씩 둘씩 깨달아가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냥 주소 없이 주저리 이렇게 말씀드린 거 용서하시고 다음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끝입니다.